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적인 부를 추구하는 여러분의 경제 멘토, 핀플루언서 킴입니다. 혹시 부의 지혜를 얻는 가장 빠른 길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역사를 통해 미래를 읽는 눈을 갖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눈을 날카롭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 이 채널에 대한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미래의 금융적 축복과 지혜를 위한 여러분 스스로와의 약속입니다. 지금 바로 그 약속을 실천하세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죠. 우리는 거대한 제국이 멸망하는 모습을 상상할 때 보통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완만하게 쇠퇴하는 그림을 떠올립니다. 마치 나이 든 거인이 조용히 잠드는 것처럼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완전한 착각입니다. 역사라는 팩트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제국의 붕괴는 느리지 않습니다. 빠르고 폭력적이며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은 너무 늦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건강검진에서 아주 건강합니다라는 결과를 받은 다음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것과 같죠. 서기 410년, 로마는 여전히 영원의 도시였습니다. 무려 800년 동안 단 한 번도 정복당한 적 없는 불멸의 상징이었죠. 사람들은 로마가 신들의 보호를 받는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3일 뒤 그 영원의 도시는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서고트족이 신전의 황금을 약탈하고 시민들은 손에 잡히는 건 뭐든 챙겨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5세기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이 실시간으로 죽어가고 있었지만 로마 시민들은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에이, 설마, 이건 그냥 나쁜 꿈일 거야, 라고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1940년 6월의 프랑스를 볼까요? 당시 프랑스는 유럽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며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절대 뚫리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마지노선이라는 거대한 방어선도 있었죠. 하지만 바로 그달 말 독일의 탱크는 파리 시내를 활보하고 있었고 정부는 도망쳤으며 프랑스는 항복했습니다. 단 4주. 초강대국이 괴뢰 국가로 전락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우리가 세계 최강의 국방력을 가졌다고 자부했는데 한 달 만에 나라가 넘어간 셈이죠. 상상이 가시나요? 더 가까운 과거로 와볼까요? 1991년 12월 초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여전히 3만 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초강대국 소비에트 연방의 대통령이었습니다. 하지만 12월 26일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불과 900일 만에 완전한 해체. 아무도 그렇게 빨리 무너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로마, 프랑스, 소련, 세 개의 제국, 세 번의 붕괴, 그리고 하나같이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을 소름 돋게 만들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붕괴는 우리가 예상할 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고 폭력적으로 찾아오죠.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데? 라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습니다. 이것은 제국의 붕괴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랜 쇠퇴기가 아니라 모든 명성이 죽고 냉혹한 현실이 닥치는 마지막 순간 그 종말의 6단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왜 모든 경고 신호가 미국 역시 그 순간을 향해 우리가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고 말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국의 붕괴가 왜 그렇게 빠른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보이던 제국이 어떻게 몇 달, 심지어 며칠 만에 산산조각 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레버리지와 신뢰입니다. 제국은 자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바로 신뢰로 움직입니다. 화폐가 가치가 있다는 신뢰, 군대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신뢰, 정부가 질서를 유지할 것이라는 신뢰, 그리고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는 신뢰. 이 신뢰라는 것은 마치 거대한 젠가 타워와 같습니다. 아주 위태롭고 깨지기 쉽죠. 그리고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거대한 댐을 상상해 보세요. 수년간 댐에는 작은 균열들이 생기고 물이 조금씩 샙니다. 전문가들은 문제를 알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입니다. 라고 말하죠. 댐은 여전히 굳건히 서 있고 그 아래 사는 사람들은 매일 댐을 보며 살아갑니다. 늘 그 자리에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라고 믿으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균열 하나가 임계점을 넘어 벌어지고 수압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댐 전체 구조가 한순간에 붕괴됩니다. 서서히가 아니라 한꺼번에요. 댐 아래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몇 시간이 아니라 단 몇 분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국의 붕괴입니다. 제국이 댐이고 압력은 부채, 과도한 군사력 확장, 화폐 가치 하락, 사회적 부패 같은 것들이죠. 균열은 수십 년간 형성되어 왔지만 댐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실제로 어떻게 붕괴가 일어났는지 그 마지막 순간을 들여다봅시다. 서기 410년의 로마, 1940년의 프랑스, 1991년의 소비에트 연방. 종말이 어떤 모습인지 이해해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알아차릴 수 있으니까요. 먼저 로마. 300년대 후반, 로마는 쇠퇴기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죠. 국경은 이민족의 침략으로 시끄러웠고 군대는 약해졌으며 화폐는 가치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여전히 로마였습니다. 800년간 함락된 적 없는 도시.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도시가 영원하다고 믿었죠. 408년 서고트족의 왕 알라리크가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포위했습니다. 그는 금과 은, 보급품을 요구했고 로마는 돈을 지불했습니다. 이기는 넘어갔죠. 409년 알라리크는 다시 돌아와 더 많은 것을 요구했고 로마는 또 돈을 줬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국고는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계속 돈을 줄 수는 없었죠. 알라리크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410년 8월 24일, 알라리크의 군대는 전투가 아닌 배신을 통해 로마에 입성했습니다. 도시 내부의 노예들이 성문을 열어준 겁니다. 서고트족은 3일 동안 도시를 약탈했습니다. 800년간 굳건했던 도시는 불타고 있었습니다. 알라리크가 떠났을 때 로마는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로마의 약탈은 군사적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단은 제국 곳곳에 흩어져 다른 위협과 싸우느라 그곳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도시가 함락된 이유는 로마가 더 이상 수비대를 유지할 돈도 이민족을 매수할 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천하무적이라는 명성이 죽자 제국도 함께 죽은 겁니다. 그리고 로마가 무너지자 제국의 다른 모든 지역들은 깨달았습니다. 로마마저 무너진다면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다. 결국 66년 후 서로마 제국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당시를 살던 로마 시민의 삶은 어땠을까요? 당신이 평생 모은 데나리우스 은하는 거의 가치가 없는 쇳조각이 되었습니다. 불타는 도시의 부동산을 살 사람은 없었죠. 귀족이라는 신분도 아무 의미 없이 몸값을 요구당하거나 살해당했습니다. 정부는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선택지는 세 가지뿐이었습니다. 남아서 살아남기를 기도하거나 모든 것을 버리고 난민이 되거나
아니면 서고트족에게 협력하며 목숨을 구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붕괴의 현실입니다. 1940년 프랑스. 1939년 전쟁의 기운이 감돌았지만 프랑스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유럽 최강의 군대, 마지노선, 영국과의 동맹.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을 이겼으니 이번에도 이길 거라 믿었죠. 1940년 5월 10일 독일이 침공했습니다. 마지노선이 아닌 벨기에의 아르덴 숲을 통해서요. 프랑스 지휘부는 탱크가 통과할 수 없는 지형이라고 판단했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독일 기갑부대는 방어선을 돌파했고 프랑스군은 무너졌습니다. 6월 14일 독일군은 아무런 저항 없이 파리에 입성했고 6월 22일 프랑스는 항복했습니다. 침공에서 항복까지 단 6주. 유럽 최강의 군대는 그냥 패배한 게 아니라 완전히 분해되었습니다. 제국을 다스리던 정부는 괴뢰 정권으로 전락했고 프랑스 시민들은 자신의 세계가 실시간으로 끝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1991년 소비에트 연방. 1989년 모두가 소련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경제는 실패했고 동유럽은 들끓었죠. 하지만 소련은 여전히 핵무기와 거대한 군대를 가진 초강대국이었습니다. 45년간 세계의 절반을 차지했던 힘. 누구도 완전한 붕괴를 예상하진 못했습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 후 1년 동안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모두 떨어져 나갔습니다. 제국이 부서지고 있었지만 소련 자체는 아직 건재했죠. 1991년 8월 공산당 강경파가 쿠데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군인들이 시민에게 발포하라는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소련을 지탱하던 군대가 더 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12월 26일 소비에트 연방은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3만 개의 핵무기를 가진 초강대국이 전쟁도 없이 경제 붕괴와 신뢰 상실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당시 소련 시민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70년간 살아온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루블화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초인플레이션으로 저축과 연금은 증발했습니다. 고용, 주택, 식량을 보장하던 시스템이 멈췄습니다. 공장은 문을 닫았고 실업률은 폭발했으며 경찰에게 월급을 줄 수 없게 되자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군인들은 생계를 위해 무기를 팔았습니다. 초강대국에서 실패한 국가로 추락하는데 3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세 번의 붕괴는 모두 동일한 순서를 따랐습니다. 이제 그 6단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1단계, 부정. 제국은 명백히 쇠퇴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산더미 같고 군대는 과도하게 확장되었으며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사회 문제는 쌓여갑니다. 하지만 정부, 언론, 엘리트들은 모든 것이 괜찮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는 여전히 세계 최강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시민들은 그 말을 믿고 싶어하고 결국 믿어버립니다. 제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대안은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이죠. 2단계, 신뢰 붕괴. 바로 제국의 명성이 죽는 순간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군사적 패배, 화폐가 쓸모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경제 위기, 또는 정부가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정치적 사건. 로마에게는 378년 아드리아노플 전투에서 무적의 군단이 전멸한 것이었고, 프랑스에게는 1940년 파리가 함락된 것이었으며, 소련에게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패배였습니다. 신뢰 붕괴는 동맹국, 적국,
그리고 자국민 모두가 저 제국은 속이 텅 비었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입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3단계 연쇄 붕괴. 신뢰가 무너진 후 모든 것이 한꺼번에 실패합니다. 동맹국들은 제국을 버리고 경쟁국과 손을 잡습니다. 적들은 대담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화폐 가치는 급락하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됩니다. 사회적 결속은 무너지고 시위, 폭동, 범죄가 일상이 됩니다. 이 단계는 붕괴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기 때문에 끔찍합니다. 로마는 66년, 프랑스는 4주, 소련은 900일이 걸렸습니다. 정보가 더 빨리 퍼지는 현대사회일수록 이 기간은 더 짧아집니다. 4단계 파편화. 제국이 조각납니다. 지역들이 독립을 선언하고 중앙정부는 통제력을 잃습니다. 서로마 제국은 갈리아, 스페인, 브리타니아 등 여러 왕국으로 쪼개졌고 소련은 15개의 공화국으로 나뉘었습니다. 제국이 더 이상 스스로를 유지할 돈과 힘이 없기 때문에 파편화는 필연적입니다. 5단계 자유낙하. 가장 어두운 단계입니다. 화폐는 완전히 붕괴하고 경제는 멈춥니다. 공급망이 끊겨 식량과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정부는 정당성을 잃고 법은 무시됩니다. 범죄와 폭력이 난무하고 사람들은 국가 시스템이 아닌 스스로를 지켜야만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6단계 리셋. 마침내 새로운 질서가 나타납니다. 새로운 정부, 외국의 점령, 혹은 여러 개의 작은 국가들. 하지만 과거의 제국은 완전히 죽었고 무엇이 오든 근본적으로 다른 현실이 펼쳐집니다. 자, 이 6단계, 부정, 신뢰 붕괴, 연쇄 붕괴, 파편화, 자유낙하, 리셋. 모든 제국이 이 길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바로 지금 2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1단계인 부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무분별한 돈 찍어내기, 막대한 부채, 정치적 기능장애. 지난 20년간 문제점은 명확했지만 엘리트들은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균열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신뢰 붕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수는 결정적이었습니다. 20년간 2조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미군은 패배했고 탈레반은 11일 만에 국가를 장악했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의 약점을 목격했습니다.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2000년 세계 외환보유고의 73%가 달러였지만 오늘날에는 58%로 떨어졌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대체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대금으로 이안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화에 대한 신뢰 붕괴입니다. 미군은 모병 목표를 25%나 미달하고 있고 해군 함정수는 중국에 뒤처졌으며 공군 전투기는 역사상 가장 노후화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사력에 대한 신뢰 붕괴입니다. 의회, 대법원, 언론 등 미국 내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사상 최저입니다. 이것은 통치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붕괴입니다. 우리는 지금 2단계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역사가 안내하는 대로라면 3단계인 연쇄 붕괴가 바로 다음에 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빠르게 올 겁니다. 그 연쇄 붕괴는 하나의 방아쇠 사건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는데 미국이 막지 못하는 시나리오. 그렇게 되면 일본,
한국 등 아시아의 동맹국들은 미국의 보장이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고 중국과 타협하기 시작할 겁니다. 대만 반도체에 의존하던 기술적 우위도 사라지고 미군을 뒷배로 삼던 달러의 지위는 급속도로 추락할 겁니다. 혹은 부채 위기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36조 달러가 넘고 이자만 1년에 1조 달러, 국방비보다 많습니다. 어느 순간 채권 시장이 신뢰를 잃고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면 미국 정부는 채무 불이행, 초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화폐 발행, 혹은 경제 붕괴를 초래하는 극단적 지출 삭감이라는 세 가지 파국적인 선택지 앞에 놓이게 됩니다. 아니면 정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2024년 대선 결과에 양측이 모두 불복하고 시위가 폭동으로 번지며 군대가 개입을 요구받지만 일부는 복종하고 일부는 거부하는 상황. 정부가 분열되고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면 제국은 실시간으로 파편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든 일단 시작되면 패턴은 똑같습니다. 동맹은 우리를 버리고 적들은 두려움 없이 행동하며 통화는 붕괴하고 사회 질서는 무너집니다. 얼마나 빨리 일어날까요? 로마는 66년, 프랑스는 4주, 소련은 900일이 걸렸습니다. 미국은 소련보다 빠를 겁니다. 정보는 즉시 퍼지고 세계 시장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방아쇠 사건이 터진 후 파편화까지 18개월에서 3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봅니다. 바로 그 시간이 우리가 알던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지는 데까지 남은 시간입니다. 그때가 오면 여러분이 겪게 될 일은 이렇습니다. 첫째, 통화 위기. 인플레이션이 5%에서 50%, 심지어 세 자릿수가 됩니다. 저축의 가치는 매년 반 토막나고 월급은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수입품은 사치품이 되고 상점에서는 생필품 부족 사태가 벌어집니다. 둘째, 사회 질서 붕괴. 경찰력이 약화되면서 범죄가 폭발합니다. 부자들은 사설 경호를 고용하지만 나머지는 각자 도생해야 합니다. 시위와 폭동이 일상이 되고 도시는 위험해집니다. 셋째, 지역적 파편화. 캘리포니아는 중국과 독자적으로 무역협정을 맺고 텍사스는 독립을 이야기합니다. 연방정부는 파산하여 아무것도 강제할 수 없게 됩니다. 넷째, 경제 붕괴. 실업률이 폭증하고 은행은 파산하며 당신의 연금과 부동산,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달러로 자산을 보유한 모든 사람이 파산합니다. 이것이 붕괴의 현실입니다. 느린 쇠퇴가 아니라 빠르고 폭력적이며 혼란스러운 해체. 그렇다면 막을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니오입니다. 붕괴를 막으려면 쇠퇴하는 제국이 단 한 번도 해내지 못했던 일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쇠퇴하고 있으며 제국이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군사비를 대폭 삭감하고 막대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회적 통합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분열되어 있죠. 여러분, 이건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좌파나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수학의 문제입니다. 분수에 맞지 않게 돈을 쓰는 제국은 망합니다.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제국은 망합니다. 군사력을 과도하게 확장하는 제국은 망합니다. 미국은 이 세 가지를 모두 했습니다. 패턴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문제는 만약이 아니라 언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국 제국의 끝자락에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제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제국은 끝이 있고 미국의 시대는 지금 끝나가고 있습니다. 신뢰 붕괴는 일어나고 있고 연쇄 붕괴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다가올 미래를 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꿨다면 구독하십시오. 연쇄 붕괴가 가속화되고 그 붕괴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무슨 일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하고 싶을 테니까요. 역사는 이미 답을 써놓았습니다. 그 답은 연쇄 붕괴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